네, 우리 캐스터들한테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한테 시장이 혼나지 않으려면 오늘 좀 잘해줘야 될 텐데요. 그런데 또 상황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찾아서 떠나보시죠.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는 연말, 연초까지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요즘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내년에도 AI 열풍은 지속된다. AI 관련주들 상반기에는 뚜렷한 강세 움직임 나타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열풍 지속된다. 이렇게 오늘 체크포인트 주신 이유는요? 일단 뭐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가 예상한 걸로 보면은 올해 이제 AI 서버 출하량이 전년 대비 뭐 약 37%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올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정도 서버 출하량이 막 38% 정도 똑같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AI가 전체 서버 중에 내년에는 12%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등에서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및 뭐 그다음에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뭐 HBM 수요 뭐 급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연간 성장률이 뭐 내년에도 한 170% 정도 될 것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첨단 패키징 수요도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역시 관련 기업들 보시면은 HBM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BM 후공정 패키지 뭐 이쪽은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뭐 주요 기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하이닉스부터 잠시 보시면은요.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상승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어제 시장은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1%한 중반 정도 상승했는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좀 보시면은 역시 뭐 최근에 같이 뭐 하이닉스랑 같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텍플러스도 같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인텍플러스는 하방에서 주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한데 같이 좀 관련 종목들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를 작년 말에 우리가 봤던 인공지능이나 챗 GPT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파생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HBM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수혜 섹터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으로 찝어주셨어요. 어제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 회복하면서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뒷받침해줄 만한 첫 번째 체크포인트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체크포인트, 중국의 GDP 어제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이제 뭐 장중에 좀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견조하게 나왔어요. 지금 4.9%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시장 전망치가 4.5%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망치는 0.9%였는데 그걸 상회한 1.3%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엔 3분기는 8월부터 지금 소비와 생산이 중국에서 지금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어진 결과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중국의 1에서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은 5.2%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3분기가 선방을 하면서 올해 이제 5% 정도의 성장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IB들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전부 다 뭐 4.5%, 4.8% 전부 다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급격한 하락은 좀 막고 서서히 좀 완만하게 좀 개선되는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내년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살아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는 지금 예상 성장을 지금 4.5% 정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보다가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다. 지금 잠깐 3분기 가지고만 뭐 제가 뭐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해서 제목을 뽑아왔지만 결코 녹록치는 않다. 결론은 그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관련주들 보시면은 중국 관련주들은 뭐 제한돼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 개선되고 있다는 추세를 본다면은 역시 그 FNF라든가 지금 대형 화장품사들은 안 좋은데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일단 FNF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일단은 주가는 횡보를 할 것을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어떻게 좀 더 판매가 늘어날지 중국 본토 내에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특히 LG생활건강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일단 돌아서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중국의 이 GDP 어제 발표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당장 예상치를 상회했더라도 내년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차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 보탰고요. 다음으로는 추천주입니다.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네, 엠노 갖고 나왔는데요. 엠노. 네. 일단 삼성 SDS가 인수를 하는 회사고요. 지금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기업에 이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이제 수요 확대로 인해서 라이센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S와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어제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저번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횡보하면서 올라갔는데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9,000원, 손절가는 5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오늘 3% 정도 하락하면서 66,100원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79,000원, 손절가 59,000원 위아래 여유 있게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봤습니다.